지금 갑자기 4월 들어서 거래가 폭증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매수자들도 많아졌고 실제 매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2개. 첫 번째, 시장은 요즘 어때요? 두 번째, 요새 금리는 어때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빌딩 여신 이유라이사 정미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수자분들이 질문 많이 하시는 것 2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4월 들어서 정말 거래가 폭증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딱 제가 얘기한 대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우리 장미 팀장님도 어제 저희 그 성산동 네. 다녀오셨다 아, 들었어요. 네네. 예. 저희 손님분이 지금 일단 현금은 한 20억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네. 분위기상 대출 금리가 조금 내려가긴 했으나 대출을 예전처럼 막 이만큼 풀로 받으시려고는 하진 않으셔서 한 5, 60억대 매물을 좀 보고 계셔서 또 좋은 물건을 다녀왔죠. 그분께서는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을 용도 변경하는 걸로 검토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빌딩이라고 하면 근생으로만 이제 매입을 조금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분은 주택에 투자했던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주택에 접근하시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이 껴있어도 좀 괜찮다. 다만 뭐 대출이 좀 용이하면 매입할 수 있겠다라고 네. 고민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현재 상태 주택일 때 매입할 수 있을지도 알아봐 드렸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근데 아직 국회 통과를 못해서. 그래서 취득세가 아직 중과 기간이에요. 네, 12%. 예, 그러니까 한 4억 정도 차이가 그쵸.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용도 변경 조건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네. 두 번째, 장기 임대주택 사업자도 3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반개수 공제, 서울 그쵸. 한 개당 5천만 원씩 빠지고 나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방이 많으니까. 예, 또. 또 10억이 빠지는 그쵸.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해도 현금이 한 40억 이상. 48억 네. 정도 있어야 되는 상황. 그쵸. 어. 그래서 용도 변경을 요청하신 거고요. 네. 그러니까 한 현금 40억 정도 들고 있으신 분들이 이제 50억대, 60억대 보기 조금 아쉽다. 그쵸. 예, 하시는 게 결국에는 결론. 그쵸. 다시 이제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시 FM대로 우리가 네, 일했던 네. 방식대로 네. 돌아간 것 같아요. 네. 예, 어떻게 우리가 막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많이 했죠. 예, 결국에는 확실히 다시. 시장 상황상 매도인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는 맞아요. 예, 상황으로 다시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계시니까 네. 결과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아무튼 시장 상황을 좀 요약하면 확실히 3월 말부터는 정말 문의가 많아진 걸로 저는 네. 느꼈어. 맞아요. 느끼셨어요? 저도 너무 많은 이제 기존에 검토하셨다가 중간에 관두셨던 분들도 네. 다시 시장 상황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매도자분들도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라는 느낌의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미팅도 많아졌고 맞아요. 네. 사실 근데 작년까지는 현금 20억 손님분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쵸. 현금 20억 가지신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볼 수 있는 매물은 더 줄어든 느낌이에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현금 10억, 20억 들고 거의 80억 이상 매물들을 매입하셨던 매물들이 많이 소진돼 버린 상황이라 오히려 그리고 대출 금리도 조금 많이 올라갔던 영향도 좀 있다 보니까 50억 이하로 매입을 좀 희망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에 아니면 수도권까지 50억 이하로만 그쵸. 매물을 좀 잘라. 네네. 예, 그러니까 현금 20억으로는 한 50억까지 현재 그쵸. 예, 부담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예,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대까지는 소화가 충분히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저도 뭐 240억에 진행했던 매물들도 215억까지 갑자기 내고 되면서 네. 좀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쵸. 강남은 200억 초반까지는 충분히 지금 소화가 가능하다. 좀 꼬꼬마 빌딩까지는 네, 맞습니다.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맞습니다. 중소형 빌딩 중에 소형으로 네. 소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200억이면 이면이니까 그래도 그쵸, 맞아요. 대로변은 못하고. 대로변은 전혀 못하는 예.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금매가 나오지 않을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좀 맞아요. 마음이 급해지셨고 맞아요.
안 네. 내려오니까. 그쵸, 그쵸. 네, 주요 지역들은 네. 내려온 폭이 네. 거의 없다고 이제 판단이 어느 정도는 아. 되신 것 같아요. 맞아. 정말로 이 중소형 빌딩 토지 가격이 다듬어지는 시기가 사실 3월, 4월이 마지막이지 않을까는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회사도 그렇고 음. 계약이 네. 조금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음. 다음 달이면 거래 사례들이 좀 또 음. 확 나올 거고. 실거래 신고가 30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또 시장 상황에 반영이 네.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확실히 정말 구입부 빈입이. 네, 네, 더 거래- 심해지는 것 같긴 해요. 거래되는 지역만 되고 네. 안 되는 지역은 뭐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신림동도 사실 왜 안 팔려 하는 기간 맞아요. 동안 안 팔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확실히 양극화되는 시장으로 점점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이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네. 매입하시기에는 딱 좋은 시점인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중개인들도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맞아요. 왜냐면 급하게 막 끌려다니듯이 진행하다가 네, 맞아요. 지금은 저희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죠. 저희 예측도 맞아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저희도 더 일할 맛이 나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거 플러스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사실 정말 하랑일 때 나오지 않은 매물들이 매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정말 좋거나 맞습니다. 아니면 금액적으로도 주택이기 때문에 뭐 용도 변경이라든지 멸실이 안 돼서 올 현금으로 사야 되는 상황이라 아예 싸게 나오던 이런 그쵸. 물건.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는 문현동에 평당 8,500에 나와 있는 거래 사례보다 확실히 금매. 막 1억에 1억 2천에 팔렸던 주변 거래 사례 대비 확실히 9천, 8,500 이렇게 저렴한 매물들이 지금 상황에 또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미 팀장님이 가지고 그 의사분들 네. 추천한다는 그 매물도 한번 가볍게 네. 신사동에 위치한 병원 많은 지역의 매물인데 대로변은 아니고 바로 이면이에요. 대로변에서 가시성도 있는 보여져 있거든요. 대로변에서. 네, 매가는 한 160억. 지금 매도자가 직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매물인데 병의원으로 용도 변경도 가능하다고 건축사한테 다 내용을 체크받았고 그래서 병원장님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네, 자세한 정보는 저희가 5층 현장에서는 오픈드릴 수는 없고요. 연락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벚꽃 맛집이라고 그쵸. 맞습니다. 했던 건물인데 병원 직접 운영하실 분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서 네, 그쵸. 병원장님들이 직영하시기에도 되게 좋은 위치시고 현재 병원으로 임대를 맞추신다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위치에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거라서 인근에 또 바로 옆에 뭐 거래가 됐던 거에 비해서도 지금 괜찮은 매매가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매물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4.3%까지 잔금한 건들을 봤어요. 네. 그리고 오늘자 기준으로 은행 지점장님들께 통화를 해보니까 내가 정말로 유입하고 싶어 하는 법인이라면 4% 초반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5%대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높은 금리긴 하시긴 한데, 임대업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인차가 계시는 대표님들이라면 지금 금리가 많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높다고 느끼시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남들보다는 낮은 금리 건물을 매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 기회를 잡으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팀장님 처음 일하셨을 때 그때도 대출이 4% 5%대였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17년도에 자료 만든 거 보면은 4.5%.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였어요. 기본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많이 내려온 거죠. 그쵸.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로 너무 양적 양화 돈을 많이 풀면서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3.5 되더니 갑자기 2.7, 2.6까지 내려갔다가 2% 초반까지 받으신 분들도 있으셨으니까요. 맞아요. 네. 전 1.9도 있었어요. 그분은 이제 제조 플러스 그쵸. IT까지. 근데 지금은 다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시. 특이한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회복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건물 기존에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시장에도 건물을 계속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시장에 항상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쵸. 예,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는 어차피 계속 간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네, 근데 네. 금리가 오른 만큼 임대 수요도 많아졌고 또 임대료도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네. 금리가 오른 폭을 조금 받쳐주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또 이게 움직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제가 임대료 조사를 해보니까 강남은 정말 확실히 많이 올랐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신축 건물들도 많이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마포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예. 강남 그리고- 다음으로 오른 네. 지역이 아마 마포로 네, 네.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른 사실 지역들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냥 예. 동결이시죠. 네, 네. 제가 이번에 신림동, 봉천동 쪽 조사를 조금 해봤는데 영등포도 해봤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안 올라서. 강남은 공실이 너무 없었으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강남 테헤란로 대로변 기준으로 대형 임차사들이 꽉 찬 느낌이었거든요. 아마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지만 네. 거기에 입주한 회사들의 밴드 업체들 아니면 협력 업체들이 강남 테헤란로 기준으로 이면에 네. 많이들 또 자리를 옮기시고 음. 차지하시고 하면서 그 임대료도 상승폭이 커졌고 공실도 많이 준 느낌이긴 합니다. 금리도 떨어지고 있으니 임대 상황은 좋아지고 그쵸. 금리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으니까 빌딩을 사기 그리고 알아보기에는 좋은 시점이 되지 않았나 예, 싶네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3월 중순부터 도장 찍고 장마 전까지 도장 다 찍는다. 그쵸, 맞습니다. 예, 팔릴 만한 매물은 다 팔릴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도인들을 움직여 주시고 네. 매수인 분들도 그 사이에 좋은 물건들 하나씩 건져 가셔라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현재도 예,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생긴 말이 아니었고 네. 저희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팀장님이 이제 10년 차시니까 그때 그리고 저도 17년도부터 했던 그런 사실 데이터들이라서 그쵸. 그런 데이터들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매수인분들이 겁내하시거나 매도인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역시 경험이 많이 쌓이면 역시 좋은 직업입니다. 그쵸. 건물주분들도 여러 개를 사신 분들이 더 잘 사시잖아요. 항상. 그럼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